여러분 혹시 사과 좋아하세요? 요즘 사과가 정말 비싸서 자주 먹긴 어렵지만 저는 사과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주스도 사과 주스를 즐겨 마시고 잼도 사과잼을 가장 많이 먹습니다. 특히 저희 할머니께서 사과를 정말 좋아하셔서 저녁을 먹고 난 뒤 온 가족이 함께 과일을 먹을 때면 항상 사과가 상위에 올라온답니다. 사과는 대표적인 건강 과일로 장 건강은 물론이고 뇌졸중,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심지어 대장암의 위험까지 줄여주는 수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과에는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을 높여 식욕을 억제하고 장 운동을 촉진하여 변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지방 분해를 촉진하여 근육 형성을 도와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건강에 좋은 줄만 알았던 사과를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거나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과 함께 드시면 몸에 독이 되고 심지어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을 위한 올바른 사과 섭취법과 함께 먹으면 최악인 음식 그리고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끝까지 확인하시고 가족들에게 좋은 정보 공유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냅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합니다. 몸에 독이 되는 사과 첫 번째는 갈변된 사과입니다. 사과를 먹다 보면 꼭 몇 조각씩 남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남은 사과를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 두실 겁니다. 그런데 이는 몸에 해로운 독을 만들어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사과에는 폴리페놀과 폴리페놀 산화효소가 풍부한데 이를 보호하는 역할을 사과 껍질이 해줍니다. 하지만 껍질에 상처가 생기거나 사과 껍질을 깎은 채로 두면 사과에 있는 폴리페놀 화합물이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퀴논이 생성되어 사과의 겉면에 갈색 색소를 만들어내는데 바로 이 현상을 갈변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갈변된 사과를 섭취하면 몸에서 활성산소가 생성되는데요. 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와 DNA를 공격해 세포 기능을 떨어뜨리고 세포 자체의 유전적 성질을 변형시켜서 손상된 세포가 재생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심지어 이 활성산소는 몸의 각종 만성질환과 노화를 불러오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몸에서 활성산소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정상세포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만성피로, 고지혈증, 심장질환, 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매우 위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중 가장 무서운 것이 활성산소가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과의 갈변된 부분은 반드시 칼로 잘라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갈변 현상을 막기 위해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방법은 스테인리스 칼을 사용하여 사과를 자르고 레몬물이나 소금물 또는 설탕물에 담가두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사과는 랩에 씌워 공기 중 산소와 접촉을 최소화시키면 갈변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사과는 어쩔 수 없이 활성산소를 생성하기 때문에 가능한 먹을 만큼만 깎아서 섭취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런 갈변 현상은 비단 사과뿐만이 아니라 바나나, 감자, 고구마, 양배추, 홍차 등에서도 발생하니 꼭 참고하시고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몸에 독이 되는 것은 바로 사과 씨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사과를 씨와 함께 먹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매일 사과를 통째로 갈아 즙을 내서 드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사과 씨에 청산가리가 들어있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과 씨에 함유된 아미그달린은 청산가리 계통의 자연 독소로 아미그달린 성분을 인체에 흡수하게 되면 두통, 현기증, 불안, 구토, 경련 그리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할 경우 혈압과 심장 박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 사과 한두 개 속에 있는 씨앗을 먹어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독성에 약한 어린아이나 노년기 어르신의 경우 또는 매일 사과를 통째로 갈아 즙을 내서 드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을 위해 드시는 사과인데 굳이 독까지 먹을 필요는 없겠죠? 건강하게 사과를 드시는 방법은 씨를 완전히 제거하고 드시는 것입니다. 사과 씨 외에도 매실, 살구, 포도씨 역시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독이 들어있으니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과를 맛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 유동 파라핀이라는 식품 첨가물을 사용해 코팅 처리한 사과가 있는데요. 이러한 사과는 표면에서 반짝반짝 윤이 나고 먹음직스러워 보여서 손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유동 파라핀은 복통과 설사를 일으킬 수 있고 비타민 A, D, E 등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감소시킵니다. 과수원에서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로 사과를 왁스 처리하는 일은 거의 없지만 혹시나 구입하신 사과를 만져볼 때 표면이 너무 매끈하거나 끈적끈적한 것을 느끼셨다면 과일 전용 세제나 식초 또는 베이킹 소다를 이용해 스펀지로 흐르는 물에 잘 문질러서 제거한 후 물에 5분 정도 담근 뒤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헹궈주셔야 합니다. 비록 사과는 껍질에 좋은 영양 성분들이 많아서 껍질과 함께 드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왁스 코팅된 사과를 구입하셨다면 장폐색 등의 위험이 있으니 껍질을 제거해서 드시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과도하게 윤이 나는 사과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사과와 상극인 음식은 바로 우유와 요거트 그리고 치즈와 같은 유제품입니다. 사과를 요거트에 넣어 드시거나 우유와 함께 갈아서 주스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과를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우유 속에 부족한 비타민 C를 사과가 보충해 주어 영양적으로 좋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시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과를 드시면 산뜻한 신맛을 느끼실 텐데요. 사과의 신맛을 내는 유기산에는 사과산과 구연산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입맛을 돌게 하고 상쾌감을 줍니다. 또한 위의 활동을 도와서 소화가 잘 되게 하고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피로를 풀어주는 최고의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과산과 구연산이 우유의 단백질과 만나면 덩어리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음식이 덩어리처럼 엉기는 현상이 뱃속에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현상이 오랜 시간 동안 장 속에서 일어난다면 만성 소화 불량을 일으키고 최악의 경우 대장염과 대장암 등 큰 병을 불러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과와 함께 우유를 드시려면 저지방 우유나 두유 또는 요구르트와 함께 드시는 것이 건강에 훨씬 좋으니 기억해 주세요. 특히 우리 몸의 장은 소화 기능 외에도 제2의 뇌라고 불리며 정신 건강에까지 영향을 주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장에 존재하는 미생물이 뇌와 장을 연결하는 신호전달 역할을 해서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는 세로토닌을 생성하기도 합니다. 건강한 장과 올바른 식습관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침 사과는 금사과, 저녁 사과는 독사과라는 말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는 사과를 저녁에 드시면 사과의 유기산이 위의 산도를 높여 속쓰림을 유발하고 식이섬유가 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과는 아침에 드시는 것이 장 건강에 더욱 좋답니다. 그렇다면 사과와 함께 먹으면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과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첫 번째는 바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베타카로틴 등의 영양소가 풍부한 최고의 건강식품으로서 WHO에서 고구마를 토마토, 케일과 함께 세계 3대 면역식품으로 선정할 정도로 그 영양 가치가 매우 뛰어난 음식인데요. 특히 고구마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항암 효과와 성인병 예방에 최고인 음식입니다. 그런데 고구마 속에 들어있는 아미드라는 성분이 장에서 이상 발효를 일으키면 배에 가스가 차고 부글거리는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사과와 고구마를 함께 드시면 그 증상을 없앨 수 있습니다. 바로 사과의 풍부한 펙틴 성분이 장에서 이상 발효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돕기 때문에 가스가 생기지 않고 장 운동을 규칙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사과와 고구마를 함께 드시면 뱃속이 편안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펙틴 성분은 몸속에서 물을 흡수하면서 팽창하고 끈적끈적한 점성을 띠게 되는데요. 이는 위에서 음식이 충분히 소화되고 영양분이 체내로 흡수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더불어 혈당이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당뇨병을 예방하는 데도 훌륭하답니다. 이 펙틴 성분은 과육보다 껍질에 3배 이상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펙틴 성분을 100% 흡수하기 위해서는 껍질을 벗기지 않고 깨끗하게 씻은 뒤 통째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외에도 사과에 포함된 파이토케미컬이란 성분은 감기나 독감으로 인한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시켜 우리 몸이 건강해지도록 도와줍니다. 또 발암 물질로부터 우리의 몸을 보호해주는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데요. 이때 고구마의 베타카로틴과 만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니 앞으로는 사과와 고구마를 꼭 함께 드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과와 함께 드시면 건강에 좋은 음식은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사과와 돼지고기는 공인된 찰떡궁합을 자랑합니다. 돼지고기는 한의학적으로 성질이 찬 음식인데 사과의 따뜻한 성질이 이를 보완해줍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고 난 후에도 탈이 나지 않도록 도와주어 속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더욱 좋은 궁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돼지고기는 주로 새우젓이나 소금 또는 쌈장과 함께 드시기 때문에 염분 섭취가 과해지기 쉬운데요. 이때 사과의 풍부한 칼륨이 염분 배출을 도와줍니다. 특히 고혈압의 원인 중 하나인 체내에 쌓인 나트륨을 사과의 칼륨이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데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있는 분들의 경우 돼지고기를 사과와 함께 드시면 혈압 개선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돼지고기를 많이 섭취하면 고지혈증에 걸릴 확률이 높은데 이때 사과가 칼륨 섭취를 도와주어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과와 돼지고기는 영양학적으로도 잘 어울리는 조합일 뿐만 아니라 사과의 새콤달콤한 맛이 돼지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주어 맛의 균형을 맞추기에도 최고의 조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의 경우 돼지고기를 사과와 함께 구워 드시거나 사과 소스나 샐러드를 함께 곁들여 드시면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사과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세 번째는 당근입니다. 요즘에 입맛이 사라지고 소화력이 떨어지면서 장운동이 위축되어 변비가 심해지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지속적인 변비는 장내 유해물질과 독소를 체내에 퍼뜨려 치매와 뇌졸중, 심근경색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질병입니다. 이때 사과와 당근을 매일 하나씩 챙겨 드시면 변비를 개선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당근은 식용인삼이라 불릴 정도로 영양이 풍부하고 당근 속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내 각종 노폐물과 발암물질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몸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니 피부를 좋게 해주기도 하지요. 이러한 효능으로 당근을 장 속 진공 청소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항산화 작용과 항암 작용뿐만 아니라 폐 기능 증진 그리고 면역계 질환에도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면 비타민 A가 되는데 이는 유해 산소가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을 막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서 각종 암을 예방하는 항암 작용을 합니다. 게다가 당근에는 곰팡이 발생을 억제하는 팔카리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 또한 암 발생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비타민 A는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더 나아가 만성 피로를 풀어주며 스트레스로 인한 초조함과 불안감을 없애주고 고혈압과 당뇨병 예방에도 매우 좋습니다. 따라서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당근이 비타민 C와 칼륨 함량이 높은 사과와 만나면 그 맛과 영양 효소가 배가 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당근은 생으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 익힌 당근의 경우 소화 흡수율이 50% 정도나 높아지니 사과와 익힌 당근을 함께 드시는 것이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오늘은 사과의 올바른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 디딤돌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 디딤돌은 언제나 구독자 여러분이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